작년까지 신기록이 이제 흑석자이였거든요. 네. 흑석자이도 이제 반값 이하로 굉장히 저렴했는데 82만 9천 명, 83만 명 정도가 몰렸는데 이게 1년 만에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몰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살아났고요. 한 주간 여러 가지 부동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도 있었고요. 서울 집값이 상승폭을 더 키웠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주요 부동산 현안 정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동탄역 롯데캐슬 네. 300만 대 1. 네. 이게 실화인가요? 싫어하죠. 저도 이 숫자 네. 보고요. 저는 한 최대한 150만 대 1 정도. 작년에 흑석자이가 그 두 가구에 95만 명 몰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흑석자이도 무순위는 이제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83만 대, 82만 9,804명이 도전을 했었는데 네. 한 150만 대? 처음에 100만 명 예상을 하다가 이제 하루 더 연기됐으니까 15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큰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294만 명이 올렸다더라. 아니 댁에서 그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 애가 이런 정보가 좀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SNS를 보고 청년층은 빨리빨리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몰렸고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뭐 가격이 뭐 저렴하기 때문이고 또 하루에 다 몰렸거든요. 레미안 원펜타스도 이날 네. 하루였고요. 동탄역 롯데캐슬에 이제 호반서민 목동이라고 그렇죠. 신정 2-2구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몰려서 이제 이런 많은 결과가 나왔고 서버가 마비됐잖아요. 서버가 마비됐죠. 그렇죠. 그날.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당황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하루 더 연기해 줬어요.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안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저녁에 5시 반이 원래 마감이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때 들어가 봤을 때에도 690시간 대기 앞에 20이 아니군요. 270만 명 앞에 대기 뭐 이랬던 네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마비돼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하루 더 연기해 주는 바람에 이게 네. 본의 아니게 광고 효과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또 하루 더 연기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결국에는 세계 신기록이죠. 뭐 300만 대 1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저는 세계 신기록이라고 보는데 나올 수 없는 우리 수능 시험 3번 3년 네. 연속 만점 받아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파는 나라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없죠. 세계 신기록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거의 한 몇 주 동안 이 얘기만 앞뒤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당첨이 돼도 그 사람이 누구냐 악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이번 주 나올 것 월요일 같습니다. 화요일은 직장인들 다들 이 이야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네네. 여기에 300만 명이 몰렸다는 건 기대감이 높다는 건데 네. 이 아파트에 뭐 꿀 발라놨습니까? 꿀보다도 더 많은 게 발려 있죠. 뭐가 막대한 그렇게,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분양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2017년에 했거든요. 2017년 가격으로 지금 7년 전 2024년에 가격. 7년 전 가격이니까 시세를 보면은요. 지금 분양가가 전용 84입니다. 84A가 나왔는데요. 무슨 일로 4억 8,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15억 16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에 레미안 원펜타스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아파트 뭐 로또라고 하는데 금액대를 보면 레미안 원펜타스가 뭐 15억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지만 시세와 분양가 차이를 보면 사실 반값은 아니거든요. 한 60% 정도인데 그렇죠. 동탄역 롯데캐슬은 굳이 따지자면 35% 30%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렸고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레미안 원펜타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할 수가 있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도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 계약 취소는 화성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되는데요. 무순위는 전국에 계시는 제주도에 계시는 집 있는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시세 차익이 그만큼 크다는 걸 기대를 하시는 거고 4억 8천만 원 정도면 내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충분히 같기도 할 만하지 한데 않나.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앞으로 집값은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온 경쟁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집값 통계에도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집값 통계도 이제
이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이 0.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한 두 달 만에 0.06에서 0.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5배 올랐네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저는 이 분위기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신기록이 이제 흑석자이였거든요. 네. 흑석자이도 이제 반값 이하로 굉장히 저렴했는데 82만 9천 명, 83만 명 정도가 몰렸는데 이게 1년 만에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몰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살아났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300만 명이면 할 수 있는 분들 청약홈에 접속할 수 있고 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저는 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다 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관심 없는 분들도 했는데 이제 관심이 생겼잖아요. 야, 집값이 이렇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면 잠자는 사자에 저는 코트를 뽑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집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하락폭은 좀 줄었습니까? 한 주간에? 살짝 줄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로 줄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서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 서울은 두 달 전 0.06에서 지금 0.3%고 내일 또 통계가 나오게 되면 아마 0.32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뚜렷하고요. 똘똘한 한채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도 같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의 아파트를 청약해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확보가 된다면 이 정도 열광하지 않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되는 놈만 된다. 똘똘한 한 채만 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무슨 이 4호 같은 아파트인데 몇 개 나오지 않는 물량이 지금 많은 솔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라간다. 똘똘한 한 채가 역시 답이었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최근에 바로 어제죠. 어제 반포의 그 유명한 단지에서 24평짜리 실거래가가 33억 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단지 거긴 전용 84가 50억 원에 팔렸다는 요 등기 치고 난 통계가 나왔는데 네. 가격이 진짜 어디까지 갈까요? 아,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이게 강남 부촌 얘기입니다. 아마 반포라든지 네.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 아파트인데 한강뷰 얘기입니다만 한강뷰가 나오지만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천장의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천장이 높아지게 되면 다음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따라가는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키를 맞춘다고 하죠. 그러면 일단 강남 부촌이 50억을 찍게 되면 부촌 강남 내에서도 기존에 뭐 35억 하던 아파트들이 40억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잠실, 판교 이렇게 불길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현상이 물론 지금 당장이야 50억이 갔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50억이 가지는 않는데 천장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뭐 지금이든 몇 년 후든 저는 분명히 키 높이, 키 맞춤 효과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거 궁금해요, 소장님. 소장님은 업계에 오래 계셨는데 네.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키 큰 값을 받는 거는 인정. 네. 근데 나는 아직 키가 안 컸는데 왜 내 키를 옆에 아파트에 맞춰요? 그런 현상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지역이 똑같은 건 아니고 지역마다 이제 약간 계급이라면 계급이 있고 키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95에서 2m로 커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190 되는 친구가 나도 195로 맞추는 거고요. 단계별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이렇게 반포 지역이나 압구정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포가 올라가는 거고요. 개포가 올라가면 잠실이 올라가고 잠실이 올라가면 판교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제가 판교도 한번 방문했는데 네. 판교에 이제 그 중에서 랜드마크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잠실하고 동급이야. 그래서 잠실이 올라가면 이유 없이 호가를 올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또 반드시 잠실도 이제 시간을 두고 영향을 받게 되면 판교 주민들이 호가를 올릴 거고요. 호가를 올리면 판교가 올리면 분당도 올리고 분당을 올리면 광교 올리고 동탄을 올리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급이야. 저기가 키가 높아지면 우리도 키가 높아져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수요자들은 따라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책을 좀 봤더니요. 네. 이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부족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사대문 안에 집이 부족해서 양반들이 양민의 집을 빼앗았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 그런 것까지 있던데. 빼앗고 뭐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헌에 네. 한양 집을 떠나서 한양을 벗어나면 다시 못 돌아온다. 너 집 팔면 안 된다. 뭐 귀양 이런 가면서 이야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얘기를 남겼다는 네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참 씁쓸하기도 했는데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도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제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터질 게 터졌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자체가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주변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니까 주변 분양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약간 캡을 좀 씌워주는 효과인데 이게 너무 무거운 캡을 씌웠거든요.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해주니까 이제 로또가 생기게 되고요. 목이 꺾이니까. 예. 그리고 관심이 없던 분들도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5% 10% 정도만 저렴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 몰려드니까 또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무순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22년 12월이었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미계약이 나니까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네. 무슨 일을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청약할 수 있게 해주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 타당성은 있었습니다.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풀어줬는데 이제 최근에 집값도 올라가고 정상화가 됐다면 사실은 다시 원복을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회가 돼서 물론 안 되겠지만 당첨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안 하고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네. 300만 대 1이면 뭐 안 되는 확률이긴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청약하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매주 청약홈에 접속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날짜가 꼭 한 날짜 월요일에 이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무순위가 나오게 되면 날짜를 좀 분산해 줬더라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쏠려서 서버가 마비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날짜를 좀 분산해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 날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청약홈이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미리미리 이제 청약 날짜를 정할 때 이거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매주 월요일에 이 물량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아야 될지 그러게요. 이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인기 있는 단지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게 예상된다면 하루에 이게 한 개씩이라도 이게 좀 분산을 좀 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 호반 서밋이랑 동탄 롯데캐슬 발표일이 같아서 양쪽으로 못 넣는다 이렇게 중복 청약 부적격됩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그것도 분들 문제죠. 네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말이 로또라는 거지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들어가셔야 그럼요. 합니다. 특히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원펜타스가 지금 그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평당 분양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6,900만 원, 7천만 원 정도 7천만 되고요. 원이 다 되는 건데 이거 덥석 돼도 문제 아니에요. 후분양인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요. 뭐 자금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현금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설마 내가 되겠어라고 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살아생전에 청약에 대해서 집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로또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아까 잠자는 사자 이야기했듯이 굳이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로또를 만드는 현상은 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라지면 비싼 지역의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고 조합원들은 사실상 남의 돈으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그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데에 따른 그 혜택은 크게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확대하고요. 금액 자체를 30%가 아니라 한 5%, 10% 정도만 저렴하게 해주면 실소유자들한테도 도움도 되고요. 서로가 좋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다음 주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도 관심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곳들이 있나요? 이번에 아마 당첨이 안 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제 레미안 레멘투스가 나옵니다. 도곡 3호 아파트인데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특별 공급일이 8월 5일이고요. 일반 공급일이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전용 8사가 22억 7,680만 원에 나오니까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니까요. 물량 자체가 이제 133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니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아도 뭐 동탄은 한 개 나오는 거에 비하면 뭐 충분히 네. 해볼 만하고요. 경쟁률도 한 뭐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가 352대 1 평균 경쟁률이 특별 공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전국 전교 1등 우리 동탄은 전국 1등 해도 안 되는 확률인데 뭐 전교 1등 정도는 또 한번 도전해 볼 네. 만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양시의 고양 장항 아테라와 금단 아테라자이도 택지지구거든요. 공공택지이기 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또 기대주들 작년에 하려다가 연기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 5구역은 DH 방배 뭐 이런 아파트들 많이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작은 계획 체크한 다음에 꾸준하게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두 문제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분양 일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단위 면적당 분양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강남이 좋기는 한데 말이 23억, 24억이지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네. 저는 반드시 작은 계획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아까 앞서서 제가 뭐 고양시라든지 인천 금단 신도시 얘기했지만 시세 대비 한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좀 멀지 않아라고 하는데 30% 정도 저렴하다면 저는 충분히 또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흐름 보시고요. 너무 강남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지역 범위를 넓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 가끔 보면은 이 미분양이나 아니면 미분양은 아니군요. 미계약분에 아니면 혹은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된 물량에 만점짜리 통장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들어가잖아요. 네네. 20년 동안 무주택이었고 6가구가 한 집에 살았는데 현금은 20억이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현금이 20억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돼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매 욕구가 좀 없었던 분들 같고요. 아. 뭐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 있습니다.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기 집 때문에 살 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들도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강남 쪽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그거 아닌 지역들에 또 열심히 또 도전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허무하다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억이 진짜 네 집 애 이름입니까?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 수요가 붙으면 집값 못 잡는다. 엄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이제 투기 수요가 붙으면 집값 못 잡았다. 그래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꺾고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급을 하는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시켜주겠다.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더 빨리 조기 착공 들어가겠다. 그리고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비아파트 시장, 빌라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이니까 좀 새로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올해 내년에 지금 당장 불안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기다려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에 그 과열되는 분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데 이걸 규제하기도 현실적으로 규제 카드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카드가 유일한데 지금 공급 카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마땅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지방 미분양이 좀 많거든요. 지금 네. 좀 전에 이제 통계 결과를 보니까 또 늘어났더라고요. 6월 미분양이 7만 4천 호까지 늘어났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1년 내에 사게 되면 좀 파격적인 양도세 5년 면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나오면 또 집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서울 수도권이 좀 과열이기 때문에 좀 물길을 좀 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집에는 공공임대주택 1순위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어요. 네네. 요거 어떻게 인기 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분들한테는 이제 인기가 있겠죠.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를 낳게끔 만들 정도로 매력이 있는 정책이에요? 저는 계획이 없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출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출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또는 출산을 했는데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북민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들이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중에 우선권을 이제 출산 가구한테 준다고 하니까 나는 애가 지금 3명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또 출산을 하라는 거냐. 이게 지금도 충분히 애국자인데 어떻게 네. 더 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을 제 주변에서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은 또 이해는 됩니다.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있는 파이에서 나눠 먹기보다는 파이를 좀 늘린 다음에 서로 좀 배부르게 좀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공급한다는 주택들을 보면 비아파트로 자꾸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네네.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죠. 공공임대주택. 네네. 소득 수준 뭐 다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분들이 또 신청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공급 물량은 대책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를 늘린다고 아파트 원하는 분들이 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시장입니다. 네. 비아파트 갈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갈 수 없는 분들이 비아파트로 가는 거고요. 이게 좀 잘못된 게 네. 비아파트 공급은 늘린다고 늘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세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네.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전세 시장 안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